화이팅! 안녕하세요. 세무동원이 문성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로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해요. 오늘 부가세 신고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대로 공제받는 방법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3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원래 부가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이번만 1월 27일까지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는 7월 부가세 신고와는 다르게 간이가세자 분들도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가세 신고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금 모양을 잘 잡아놔야 합니다. 어떤 세금이든 적게 내고 싶은 건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럼 부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가보시죠. 부가세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꼭 아셔야 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공급대가, 매출세액, 매입세액입니다. 네 단어의 연관성을 봤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대가가 되는 거예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모두 비슷한 단어이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붙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이고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로 내셔야 하는 금액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면 매출세액을 작게 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크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다들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받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세액을 정당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편입니다. 차라리 장사가 잘 되고 매출세액이 높은 게 훨씬 낫습니다. 매출세액은 세금 말고도 대출 만기 연장이랑도 연결이 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시 가표증명을 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매입세액 쪽 얘기를 해보면 매입세액을 줄이고 각종 공제를 찾아서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임차료,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직원복지 지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모두 갖춰 놓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법으로 적합하게 자격을 갖춘 증빙이라는 뜻입니다. 증빙은 부가세 공제와 추후에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위에 관련 영상도 띄울 테니 이 영상도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결제금액,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즘 적격증빙은 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는 되지만 간혹 종이로 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꼭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실 때 전자로 된 것들은 모두 자동으로 불러와질 것이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고 나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다행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내역은 일일이 입력해 주셔야 해요. 혹시 전표를 잃어버리셨다면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카드 사용 내역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매입세액을 공제할지 불공제할지는 하나씩 살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 불공제가 뜬 것들은 자동으로 임의로 추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실제에 따라서 바꿔줘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두 공제가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을 발라내야 하는데 적격증빙이 없는 모든 것, 승용차 관련 지출, 면세품 관련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용 등등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불공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승용차 지출과 면세품 구매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업용으로 쓰셨어도 승용차를 구매, 렌트, 리스, 정비, 기름값 등에 붙은 모든 일체의 부가세를 불공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트럭,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한 부가세는 모두 공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세품 구매는 원래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등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면세품 사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과세로 팔면 공제를 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 같은 거 구매하시고 받은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챙기셔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어도 정말 훌륭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입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인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간 매출이 있으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으로는 21년도 전체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마다 1.3%를 받을 수 있으니 꽤 큰 금액이에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 업체나 배달앱 통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가세 영상 유익하게 모두 보셨나요? 궁금하시거나 준비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에 문성준 세무사 검색하시거나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부가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연말 행복하시고요. 모두 화이팅!